네, 굿모닝 투자의 지금 2부 출발했습니다. 시장의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 또 표면으로 들어있는 이슈들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그리고 권일임 외신 캐스터 나와주시고요.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죠. 지금 내구재 주문 부분에서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 이 각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석 가능할지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오늘 바이오 그리고 IT 기업들에 대한 거품론도 고개를 들면서 오늘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오늘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18,000선을 내주면서 17,7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나스닥 기술주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2%대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4,8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1.46% 하락하면서 2,100포인트를 내줬고 2,0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근 1년 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폭을 더 넓혀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구재 주문이 오늘 부진했는데요.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내구재 주문 예상외로 1.2% 하락했습니다. 이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둔화 우려가 제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다음 달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낮춰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 비둘기파인 이 찰스 에반스 총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도 상반기로 늦춰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물가가 연준 목표치의 2% 도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 목표 달성 시기에 대해서 조금 늦춰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장 초반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M&A였습니다. 이 사모 투자 회사인 3G 캐피털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가 손을 잡고 크래프트 푸드를 인수하고 이를 하인즈와 합병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래프트 하인즈는 세계 5번째로 큰 식품 회사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자 투자자들은 이 지나갔던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다시 뒤적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랠리장에 나왔던 이 하락을 경고하는 리포트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증시가 현재 고평가 상태고 차입금이 많은 고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장세가 추가 하락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특히 이 파이낸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조정 장세는 예측이 어렵지만 몇몇 지표를 들이밀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케이프 비율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예측한 실러 교수가 만들었는데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이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을 경기 변동까지 고려해서 경기 변동 주가 수익 비율 케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토빈 교수가 기업의 실제 자산을 가치로 주가의 상대적인 고가, 저가를 판단하는 Q 비율, 그리고 나라의 GNP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한 이 버펫 지수,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일제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추가 조정 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애널리시스의 토드 골든 애널리스트도 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속담이 있는 만큼 이 5월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 빠르면 6월, 그리고 확실하게는 금년으로 점쳐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조정 장세는 미풍처럼 왔다가 폭풍처럼 몰아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만큼 미풍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조정 장세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군요. 잘 들어봤고요. 자, 권일임 캐스터, 유럽 증시 역시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스발 우려라든가 항공기 추락 사고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이 경제 지표 상당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업 신뢰 지수 관련한 이야기 전해 주시죠. 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기업들의 경기 체감도가 5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맏형인 독일의 영향으로 현재 유로존의 경제가 양호한지 아니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반된 시각의 두 명의 전문가 코멘트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Numbers are very strong, hence we're expecting the German economy to continue to expand. The current situation is simply good,
Positive factors like the oil price, the good business climate, and the rising incomes are here to stay. I think you're not going to get a recovery in the Eurozone as a whole anytime soon, and we're going to keep seeing these big sort of issues where countries run out of money or threaten you get political change carrying on. That suits Germany because you get a very slow recovery and this maintenance of a weak currency for them. 네, 로이터 통신을 통해 한 전문가는 독일 경제와 더 나아가 유로존 경제까지 앞으로 장밋빛 전망을 주장했습니다. 저유가, 양호한 기업 환경, 그리고 임금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제시한 건데요. 한편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독일 경제, 유로화 약세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자금이 고갈되거나 정치적인 변화로 흔들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어떤 업종들이 좀 눈에 띄게 움직였는지 그 외의 시장 마감 상황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부탁드릴게요. 네, S&P 오늘 섹터별 흐름,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3%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에너지주 1.3%대 강세를 이끌어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IT와 바이오테크의 이 버블론이 퍼지면서 2.5%가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애플과 구글 2% 넘게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12%가량 상승했던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 같은 경우는 오늘만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쪽의 이 기술주 약세와 이 동반 부진 현상을 보였고요. 최근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펼쳐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1% 넘게 밀렸고요. 런던 증시 같은 경우는 0.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는 변화가 없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0.8%대 하락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로존이 이 그리스에게 구제금융 구체적인 협상안을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까지 제출하면은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에 이런 부분도 조금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부진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른 상품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금가격 같은 경우는 온스당 1,200달러 선 바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국채 입찰이 실망스럽게 진행된 데 이어서 국채 가격의 하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2.6%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WTI가 3.5% 때 상승에 성공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EAI가 발표한 이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크게 증가를 했지만 달러 약세가 보이면서 이 WTI 같은 경우는 3.5% 강세, 브렌트유도 2.5%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달러 약세,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100레벨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96레벨대 후반까지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엔달러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이 119엔대 중반에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떤 코멘트 했을지 SNS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올해 1분기 GDP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조업 전망의 바로미터인 2월 내구재 주문이 부진하게 나온 영향도 한몫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크리스 베르사체 시장 전문가는 미국 3월 PMI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GDP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도 1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정유사들의 투자 감소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바클레이즈도 GDP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8%로 낮췄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와 최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어난 항구 파업이 GDP를 압박하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3% 이상 급등했습니다. 2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죠. 오늘 달러 약세도 보이며 이 원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예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늘 유가의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한편 국제유가의 또 다른 변수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프라이스 피처스 그룹의 필 플린 원유 분석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이 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만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 공급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원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수출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최근 유가의 추가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 트윗 살펴보실까요? 애플과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두 회사 모두 주가가 랠리를 보인 후에 약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 페이스북이 최고점을 찍은 후 오늘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이스북의 개발자 회의 F8의 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의 조시 콘스타인 전문가는 기존 메시지 서비스에서 확대한 새로운 메신저 플랫폼에 주시했습니다. 이 메신저 플랫폼은 모바일 콘텐츠를 유통하고 결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에도 활용 가능한데요. 특히 기업체들이 채팅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과 직접 연결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플랫폼도 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메신저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외부 업체들의 서비스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 회사의 지도를 이 페이스북의 메신저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페이스북 이 새로운 메신저가 앞으로 다목적 생활도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 전문가는 2015년 현재 13억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새로운 플랫폼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